20대 국회가 6월 13일 개원했습니다. 포항시가 제2회 크리에이티브 포항기술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담양구는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이제 여름 장마가 곧 시작되는데요. 유동적이긴 하지만 호우에 대한 점검 미리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래안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다짐 속에 여소야대 3당 체제의 20대 국회가 지난 13일에 개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20대 국회가 갈등과 차별,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원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 속에 연단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의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 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들을 선출하면서 원구성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7월 시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마구잡이로 7월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강행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다며 7월 시행은 연기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외벌이 가정이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이어져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호선 구의역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 씨는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역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에는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과도한 업무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번 사고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크게 구별되는 이른바 신계급제도 철폐를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심각한 차별 구조를 시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 생태계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규정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포항 시민의 날 행사가 6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다 함께 창조경제 신나는 포항 시민을 주제로 펼쳐진 시민 화합의 한마당, 그 신명나는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함께한 포항 뮤직 페스티벌이 9일 문화예술회관 전야제 공연을 시작으로 사흘간 해도공원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10일에는 인기 가수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11일에는 국내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끈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씨의 친근한 해설과 함께하는 대규모 야외 클래식 음악회가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2일에는 4년 만에 마련된 포항시민체육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을 비롯해 지역의 기업체, 다문화가족, 장애인, 포항스틸러스 축구단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한 입장 퍼레이드와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순위 시상을 없애고 종목별 시상과 입장상, 응원상, 화합상 등의 시상을 통해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제21회 포항시민가요제 제2회 야심만만 식도락 축제가 펼쳐졌으며 부대 행사로 80개 동에 이르는 벼룩시장,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을 비롯해 농수축 특산물 특판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희망 기업에 이전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사업화 장터 구축 사업인데요. 2015년 11월에 열린 제1회 크리에이티브 포항 기술장터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포항 기술장터가 진행됐습니다. 제2회 크리에이티브 포항 기술장터가 9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특허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특허 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기업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술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간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식, 기술 이전 우수 사례 공유, 기술 상담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술사업화 장터 구축 사업을 통해 25개 기업에 28개 특허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특히 기술보증기금에서 특허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에 대해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술 사업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포항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례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에서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시정질문을 펼칩니다. 또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있겠고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 등을 의결한 뒤 제230회 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담양구는 오는 7월 29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대상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며 피업 지원금의 경우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당근과 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농작물을 생산하고 해당 사업장,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대상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양구는 지난 연휴 기간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린 구름 인파로 관광지 곳곳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연휴를 맞아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은 총 10만여 명으로 입장료 수입만 1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식 집계가 가능한 중로건에만 지난 4일 8,789명, 5일 23,796명, 6일엔 12,350명 등 전월 동기간 대비 2배가 넘는 방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화제작 현빈 주연의 영화 영린,
SBS 수목 드라마, 가면 등 영화와 드라마, CF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세콰이아 길과 메타프로방스에도 연휴 기간 방문객 4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담양군 보건소는 6월 9일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6살을 만나는 평생 건강 친구 슬로건을 내걸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건소는 이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전남과학대학생 17명으로 이뤄진 구강건강팀을 구성해 금성면 소재 혜림복지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엔 중로건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강상담과 구강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담양군은 광역 단위 농축순환 자원화 시설이 사업주의 포기로 중단됐다면서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담양군은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2013년부터 3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유통시설 등 4개 분야 55억의 사업을 순조롭게 완공하고 농축 순환자원화 시설을 대덕면 성공리에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과 땅값 하락을 우려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반대 집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지난 4월 25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사업을 4월 28일에 반납 조치하는 등 신축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담양군의 명예가 손상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횡성 군민들에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횡성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잠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민들에게 건강을 지키고 있는 횡성군 보건소를 강정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횡성 만들기에 다가서고 있는 횡성군 보건소.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보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횡성군 보건소가 실내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며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오를 때마다 걷기 운동에 대한 정보도 얻고 몸까지 건강해진다는 보건소 건강계단. 이색적인 방법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노력이 지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달라진 실내 환경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건강계단입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횡성군 보건소는 보건소 곳곳을 새롭게 조성하며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으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음식 모형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횡성군 보건소만의 색다른 실내 환경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 받으러 잘 다니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걸 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주의할 점이 많겠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서 횡성군 보건소는 지역의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청소년, 또 성인과 여성,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교실과 베이비 마사지 교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비만 프로그램 교실과 만성질 환자 관리 프로그램 역시 주민들의 건강 수면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100세 건강교실과 저염식 실천을 위한 실버 요리사, 농한기 경로당 운동교실 등도 보건소가 주력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횡성군 보건소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주민 참여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10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걸 참여하게 돼서
아이와 저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힐링도 되고 지난주에는 다리 마사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보기도 하고 아이가 엄청 좋아해요. 소리도 들리고 안정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소의 노력은 보건소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 가벽에 설치된 70m 길이의 금연 홍보가 눈에 띕니다.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광고를 통해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금연구역 제도 조기 정착을 노렸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 생활 근거지인 종합운동장과 강변 쉼터를 중심으로 건강정보 표지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횡성군 보건소는 유익하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면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횡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병 치료와 예방 관리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횡성 보건소의 다각적인 노력이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횡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영역의 최혜선에서 국민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횡성군 보건소.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보건 사업으로 열린 보건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STV 강정현입니다. 지난 6월 6일 횡성보훈공원에서는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는 제61회 현충일 추념식. 각 기관 단체장과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학생 등이 참석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 된 행성을 다짐했는데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각 기관 단체장들의 헌화 및 분향, 그리고 유가족 대표의 추모 헌시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이나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상을 차려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다는 게 다시 상기할 수 있는 불교를 또 해서 또 통화로운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흔적의 자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추모식에 참석한 학생들 역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진지한 표정으로 추모식에 임합니다. 횡성군은 이번 현충일 추모식을 계기로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내고 지역 발전을 이끌자며 군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선열들의 애국혼과 숨결이 살아있는 횡성보훈공원을 역사 체험회장으로 재정비하고 유가족을 위한 보훈 사업에도 적극 나서는 등 국민들의 보훈 정신 고취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추념 행사가 끝난 후 각급 기관 단체장들은 오후된 중령비와 네덜란드 참전 기념탑, 횡성군 참전 기념탑 참배에 동참했으며 각 면에서도 면장 주관하에 현충 시설을 참배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어느덧 세 번째를 맞은 가운데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위한 토대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양 지역이 역량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현안 9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7건이 협의 완료됐으며 나머지 2건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양 시군은 이번 상생협의회를 토대로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 해제, 서원주 나들목 연결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및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문화예술 공연단체 상호 교육 확대, 치악산 권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문화예술 교류와 관광자원 개발에도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6월 9일 횡성풍수원 성당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체 현양 대회인 제93차 횡성풍수원 성당 성체 현양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와 원주교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핵심인 성체 성사의 신비를 공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만여 명의 신자가 참석했는데요.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기해 지난 1920년부터 풍수원 성당에서 개최되고 있는 성체 현양 대회는 생명과 나눔의 정신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규모 면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1905년 건축을 시작한 풍수원 성당은 우리나라 4번째 성당이자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으로 1907년 준공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경입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름 하면 신나는 여름 여행 노래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는 고기잡이라는 동요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라는 가사가 있죠. 올 여름에는 저와 함께 메기를 잡으러 경기도 양평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수미마을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2016 양평 메기수염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나는 여름 캠프 물 맑은 양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는 8월 31일까지 무려 95일간 진행되는 양평의 대표 여름 축제인데요. 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맨손으로 미꾸라지 잡기, 물싸움 놀이, 수중 생태 탐험 등이 준비되어 있고 또 곤충 체험, 바비큐 파티, 캠프파이어 등 무려 10가지의 다양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사냥에 성공하시게 되면 맛있는 어죽을 시식해 볼 수 있고 또 요리 코너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 3가지가 다 충족되는 환상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양평 메기수염 축제는 자유이용권 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이곳 메기수염 축제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한 자에게는 너무나 짧고 불행한 자에게는 너무나 길다인데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순간을 하루하루 알찬 시간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